안녕하십니까. 강해설교 메시지 준비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설교의 유형을 본문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나누어 보면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에서 주제만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 등은 성경이든 또는 성경 외의 어떤 자료든을 통해서 설교를 한다면 그런 설교를 우리는 주제 설교라 말합니다. 또 본문에서 주제와 또 그 주제를 설명하는 큰 요점들을 본문에서 취하여 설교를 구성한다면 그것은 본문 설교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본문에서 주제와 큰 요점, 즉 대지와 그것에 또 따르는 작은 요점, 즉 소지들까지 본문을 통해서 취하고 그 본문을 충분히 설명하는 그러한 설교의 유형을 강해설교라 이렇게 설교를 분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시간에는 그 세 가지의 유형 중에서 특히 강해설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강해설교와 다른 유형, 즉 주제설교나 본문설교의 유형과 비교했을 때 강해설교가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해설교는 아까 유형별로 나눌 때에도 본문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관점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본문에서 설교의 대부분을 취하는 이 설교의 내용 중에 그 중요한 맥락은 다 본문에서 취하고 그것들을 설명하는, 그래서 보다 더 성경 본문에 주안점을 두고 설교를 하는 것이요.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강해설교라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성경을 전체,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루는데 중요한 하나의 방법론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다룬다 했을 때 무엇보다도 성경에 더욱 집중하고 성경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삶의 어떤 그 신적인 지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확인도 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을 가르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설득되어 그들이 보다 더 성경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준다면 우리는 강해설교, 즉 강해식의 가르침들을 더욱 익혀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강해설교를 우리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또 그것을 준비하는 데는 어떤 자료들을 취하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앞에 강의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해설교의 그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주로 그 핵심적인 그 내용들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구성을 어떻게 하고 그에 대한 자료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공부를 했다면 오늘부터 몇 시간을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보다 더 그 설교,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어떤 그 내용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좀 다루어 보도록 한 거죠. 이 지금까지는 그 설교의 강해식의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의 본류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뭐 어떻게 구성하고 준비는 어떻게 하고 활용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했다면 오늘부터는 보다 더 뭐 본류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설교의 전체 형식에서는 빠지면 안 되는 그런 구석구석에 그 비록 작게 다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그에 대한 서론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거냐 하는 것을 공부를 합니다. 즉 강해설교, 뭐 강해설교뿐만 아니라 설교라는 형식, 더 나아가서 어떤 대중을 향하여 연설을 하든 또는 그것을 강의식의 어떤 형식으로 그 내용을 전달을 하든 듣는 사람들이 가장 잘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승전결이 있는 형식을 취해야 듣는 사람들이 가장 잘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접하는 어떤 그런 자세나 또는 결국 그 설교를 듣고 듣는 사람, 즉 청중이 그 설교에 대한 원하는 바의 결론을 가지고 삶의 변화를 위해서 결단해가는 이런 데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설교가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3단적인 논리 구성이 기본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설교, 뭐 그건 주제 설교나 본문 설교나 강해 설교나 모두가 마찬가지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갖추는 그런 설교의 형태일 때 듣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듣기에 편한 그러한 설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해 설교의 기본 골격은 그것을 갖추는데 오늘 서론을 말하기 이전에 그 강의는 이 포커스가 본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설교의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가장 내용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설교 자체가 거기에 많은 부분 에너지가 들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이 본론은 본문 또는 어떤 상황들에 따라서 매우 이 구성 자체가 다양하고 어느 하나의 형식을 이렇게 좀 말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매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참 너무 다양한 것들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자료 준비를 어떻게 하고 그걸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본론을 대신했다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서론, 그 본론을 우리가 갖기 전에 서론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또 앞으로의 그 스케줄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오늘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다음 시간에는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의 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틀인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과 내용을 다 갖추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서론의 고찰이 되겠습니다. 설교의 전체 내용 중에서 서론은 대체로 적은 분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서론이 적은 분량이므로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서론은 즉 대충 그냥 마치 본론을 하는데 그냥 서론은 액세서리 정도로 더 나아가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할 만큼 서론이 소홀하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서론은 설교의 성공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즉 서론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다 고려하면 어떻게 보면 서론은 반드시 본론을 위해서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숙고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론은 아무렇게나 하고 본론이 핵심이기 때문에 본론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본론에 거의 모든 시간을 쏟아 준비를 해버리고 나면 과연 그 설교가 성공적인 그런 효과를, 성공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을까 심히 우려되는 생각입니다. 본론이 좋으려면 또는 좋은 설교를 하려면 서론 시작이잖아요. 시작부터 좋은 서론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강의에서 서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좋은 서론의 7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건 먼저는 인상적이어야 한다.
서로는 명백성을 유지해야 한다. 서로는 통일성이 갖춰져야 한다. 서로는 간결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는 검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변명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론이 가진 특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특성들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혹 이 강의를 듣는 분으로서 서론에 대한 관심 내지는 어떤 중요도를 현저하게 낮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서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서론에 대해서도 준비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서론에 대해서도 크게 연구를 할 부분이라 이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특성인 인상적이어야 한다. 인상적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동사가 같이 있으면 훨씬 그 인상적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크게 가질 수 있죠. 인상에 남는다. 그렇죠. 그러면 인상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10분 표현하는 거라고 봅니다. 인상적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서론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서론은 인상적이어야 한다. 보통 우리가 첫 인상은 항상 기억됩니다. 그 기억되는데 오래 가는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사라지지 않죠. 쉽게 그 첫 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인상에 대한 또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인상적이어야 하느냐 하면 그 인상이라는 건, 특별히 첫 인상이라는 건 오래가고 쉽게 사라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인상적이어야 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서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특성이라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어떤 설교가 청중의 관심사항을 부응할 때 더욱 인상적이 된다는 거죠. 이게 꼭 청중이 관심을 가지지 않은 거라도 그 서론이 인상적이라면 기억이 오래가고 쉽게 바뀌지 않고 그런 특성이 있는데, 거기에다 더하여 청중이 원하는 또는 청중이 바라고 있는 어떤 지점을 만약에 말한다면, 또 그런 것들을 지적한다면 그거는 인상에 인상을 더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결코 그렇게 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이 대중연설에서는 때로 선동적이라고 하는 과격한 말로 표현하는, 그럴 정도로 인상적인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대중연설에서는 선동적인
그런 과격한 표현으로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인상적인 것이면 더 좋다. 서론은 인상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서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왜 서론이 인상적이어야 할까? 이 본론 내 인상적인 어떤 그 느낌을 가지고 본론을 대하게 된다면 그렇죠. 그 본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본론도 재밌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마음을 열고 나갈 수가 있겠죠. 서론에 있어 두 번째 특징으로 말하는 건 명백성입니다. 사실 앞에 얘기한 인상적인 것과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명백성이라는 것은 이런 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메시지를 추상적이거나 또는 복잡한 개념으로 시작하게 되면 청중을 그것으로 이해시키는 데에는 매우 힘이 듭니다. 청중들이 처음 설교를 즉 입문하는데 그 서론이 추상적이거나 복잡한 개념을 막 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그걸로 청중들의 마음을 열게 또는 설교를 듣게 하는 또는 설교를 이해하는데 쉽지 않죠. 청중들이 그렇게 해서는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서론은 명백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서론이 불분명하면 본론의 주요 내용도 불분명하게 될 것이라는 선입견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서론이 뭘 얘기하지? 만약 이렇게 청중이 받아들인다면 본론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그런 선입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론에서 명백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명백성. 좀 깔끔한 그런 그 느낌을 갖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명백성은 메시지 내용 중에서 깊이가 있으려면 서론이 더욱 명백하게 언급되어야 합니다. 서론이 명백하면 보다 더 본론의 설교의 핵심 내용들이 좀 깊이 취급해도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설교는 그런 어떤 서론, 본론, 결론의 어떤 구성상의 순차적인 이런 논리적 전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쭉 따라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명제가 또는 그 다음의 내용을 설명하기 이전에 앞선 내용이 매우 분명하고 깔끔하게 제시가 된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설명들은 훨씬 더 깊게 다룰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서론이 명백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 주의 깊게 연구해서 명백함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서론도 결과적으로는 계속된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강조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서로 좋은 서론의 특성은 통일성입니다. 이 통일성은 또한 명백성과 연결이 됩니다. 결국은 서론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만 얘기하라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너무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넓게 펼쳐 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청중들이 그것을 이렇게 모아서 저 무슨 얘기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과제를 던지는 겁니다. 서론에서는 명백하면서 통일된 어떤 것을 주면서 그걸 따라 본문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문이 여러 개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의 문을 만드는 그런 거라고 우선 말할 수 있겠고요. 통일성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는 단 하나의 개념만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통일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어떤 지금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이 하나에 이렇게 묶여질 수 있도록 하나됨이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일성은 앞에서 얘기한 명백성, 명료함 이런 것과 깊이 연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서론이 통일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여러 사람들이 한 설교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소개하는 그런 것과 같다는 거죠. 때로는 서론은 내가 본론에서 어떤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 그 마치 소개를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막 여러 가지로 그 얘기를 하게 된다면 청중들이 그 설교에 통일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본론을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서론의 특성 중에 통일성도 중요한 대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결성입니다. 뭐 통일성을 우리가 갖추게 되면 간결하게 그것이 정리된 그런 상태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간결성을 유지하는 것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설교가 서론이 너무 길다는 불평,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론이 너무 길다. 대부분의 설교에서 서론이 길다고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감안해야 됩니다. 좀 간결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리고 대부분 서론이 길면 나머지 설교의 분량도 길어지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론이 짧으면 짧다기보다는 길다 짧다를 여기서는 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간결하면 서론의 길이가 짧을 수밖에 없죠. 근데 막 중구난방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거기다 다 집어넣어서 해놓으면 길이는 마땅히 길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아, 본론도 길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론의 이 얘기에 마음들을 닫는, 귀를 크게 열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간결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는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시대가 또는 삶이 바쁘다 보니 설교를 듣는 이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본론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로는 가능한 간결하게, 짧게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결론에 또한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이 그렇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검소함입니다. 검소함이라는 말은 이런 것과 좀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화려하다. 너무 거칠애가 심하다. 때로는 설교의 내용보다 훨씬 오버된 어떤 상태를 드러낼 수도 있다. 뭐 이런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소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서로는 대화 방식으로 소개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그 청중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또한 청중이 반응할 수 있을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정도의 그 색깔을 가지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대화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서론을 좀 준비하는 것이 이 검소함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런 겁니다. 처음에 너무 감동을 크게 주면 그 감동을 사실 설교가 끝나는 내내 유지해야 결국 설교를 끝나고 나면 감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서론이 감동을 크게 주었는데 본론, 결론, 감동이 점점점 저하되는 이런 식으로 가면 설교를 듣고 나서 아마 청중들이 남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작부터, 즉 서론에서 감동이 크게 하는 것은 참 검소하지 못한 그런 태도라고 보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감동적이면 본론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서론에서의 전달은 우레와 같은 그런 음량이나 또는 과도한 그런 웅변조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서론은 조금 침착하게, 조금 가볍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게 있게 너무 가벼워도 안 되죠. 너무 무거워도 안 되지만, 그래서 서론은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간적인 그런 톤 내지는 어떤 위치에서, 수준에서 서론을 끌고 가면 좋다. 너무 웅변조로 한다든지 또는 너무 음량 자체를 키워서 크게 이렇게 서론을 다루는 것은 검소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거죠. 또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론 부분에서
우쭐대는 그런 태도나 과도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태도가 아니라도 전달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청중들이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이 서론이라는 그런 그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터에는 굳이 이런 그 설교자가 그 설교에 있어서 자신을 드러내려는 어떠한 그 화려한 그러한 행위들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한다고 그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서로는 검소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좋은 설교의 특성은 비변명적입니다. 즉 변명하지 않는 것이 좋은 서론의 특성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주기적으로 또는 설교를 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를 해야 할 시간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그 설교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그 설교해야 할 시간 앞서 그 설교를 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고, 그 시간에 청중 앞에서 준비된 설교를 해야 되죠. 근데 늘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준비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니, 압니다. 준비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설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당장 설교자로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변명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설교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솔직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매우 이 설교 자체를 사람들이 좀 잘 들어주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기대를 담아 변명들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서론이 그래서 그런 변명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죠. 아니, 그러기 쉽죠. 왜냐하면 내가 그런 상태에서 설교를 시작할 때, 그렇죠, 이 서론의 그 부분에서 그런 변명을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은 설교를 망치는 일이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좋은 서론은 변명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는 결코 변명이 있어서는 안 된다,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서론의 준비가 미비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서론이라는 말을 쓰긴 했습니다만은 서론이 미비할 수도 있죠. 본론은 잘 준비가 됐는데 서론이 좀 미비하게 돼서 본론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그 서론에서 어떤 변명적인 그런 상태가 설교자 자신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결국 서론보다는 본론에 어떤 그런 그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론에서 그런 것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서론의 준비가 미비하다 해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겸손하게 곧장 본론으로 치고 나가면 됩니다. 서론이 좀 미비하게 됐을지라도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본론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서론의 미비에 대한 변명을 하지 않도록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까 얘기했던 특별히 본론에 대한 그런 준비가 안 된, 충분하지 못한 그런 부담을 가진 설교자에게 서론에서 변명적인 그런 걸로 서론을 다루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설교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설교자는 게으름만 아니라면, 이게 내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준비한다고 해요. 물론 거기에 내가 게으름을 피워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경우라면 이거는 참 사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내가 예를 들면 기도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갖다 보니까, 또는 어떤 그런 사역적인, 영적인 어떤 그런 일에 특별히 많은 시간을 들여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충분히 못한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즉 게으름만 아니고 그런 어떤 사정이 있어서 부족하다 싶으면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효과적인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다른 것과 다르게 설교, 즉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입장에서의 어떤 연설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진행되고 결과됨으로 말미암아서 성공적인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서론에서 자신의 변명적인 이유로 청중들에게 호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서론의 마지막 특징이라고 얘기한 특이성입니다. 즉, 좀 특별한 그런 6가지에서 좀 언급되지 않았던 기타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할 수 있는 것은 서론은 그 개별 설교에 알맞게 또는 획일적이지 않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서론은 그냥 늘 똑같다는 것은 비슷한 그런 패턴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에 어울리는 그런 것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좋은 서론이란 그 설교의 목적과 주제에 맞고
그렇죠? 예. 그 서론이 그 설교의 목적과 주제에 맞고 또 명확한 말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좋은 설교란 서론에서도 목적과 주제에 맞는 것으로 준비되어 명확한 그러한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또 서론이 본론 내용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론은 서론입니다. 그래서 서론의 특성이 있고 서론에서는 어떤 것을 다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서론은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또는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해야 할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본론에서 간주되어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즉 서론은 본론과 구분이 엄격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론은 청중들에게 설교를 듣도록 준비시켜서 그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서론은 가장 기본적인 설교에서 서론, 본론, 결론일 때 서론은 역할이 뭐냐? 서론은 역할이 뭐냐? 바로 청중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즉 본론에서 얘기할 것을 듣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본론의 말씀을 듣는 것에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